이번에는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봅시다. 어제 하락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다우는 0.06% 상승해서 33,999, 1포인트 모자르는 34,000이죠. 나스닥은 0.21% 상승했습니다. 12,965, 13,000 직전입니다. S&P 500이 0.23% 상승 4283, 4283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어제 2.48% 하락을 했는데 오늘은 2.28%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3037입니다. 종목들 보면 대형주들 혼자 쓰였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하고 알파벳, 아마존은 상승하고 다 0.몇 %씩 오르내리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이 0.23% 하락, 174달러. 테슬라도 0.37% 하락했어요. 908달러. 대체로 이 전기차주들은 미국이나 중국주들 대부분 약세였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들은 다들 아주 강세였어요. 온세미 컨덕터가 무려 7% 이상 오르고 엔비디아 2.39% 상승해서 187달러. 반도체 주요주들이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FOMC 의사록 공개됐었죠. 시장에서는 현재 9월 20일, 21일 이틀 동안의 연준 회의 있습니다. 9월 22일 금리 인상을 0.5% 인상 가능성, 이것을 약 60%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이렇게 높아진 불확실성에 오리무중 행보를 보이는 연준의 이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준 인사들의 이 발언 또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월스트리트 저널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 FOMC에서 0.75%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말할 준비가 안 됐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언급했던 대로 올해 말까지 금리를 무려 4%까지 높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경한 매파 발언입니다. 이것은.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또 CNN 여기 인터뷰에서 과도하게 통화정책을 단행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긴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리 데일리 이 연은 총재는 연말까지 3%를 약간 웃도는 금리를 거론을 했습니다. 현재 2.5에서 2.5%죠. 0.5% 정도만 더 올리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에서 0.5% 올리면 3% 아닙니까, 연말에. 세계적인 투자은행들, IB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연말에 S&P 500에 대한 전망치 나와 있는데 보면 이렇게 전문가들 보면 비슷해야 할 텐데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JP모건 연말 S&P 전망치를 4,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600으로 보고 있어요. 모건 스탠리는 3,9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장 낮게 보고 있죠. 3,600. 그러면 올 6월 달에 가장 저점이었죠. 3,666. 그거보다도 더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올 연말에. 오늘 4,283입니다. 펀드 스트렛 톰리가 이날 경제방송 CNBC에서 나와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 불마켓의 시작, 강세장의, 그러니까 약세장이 아니라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또 대표적인 이 황소론자예요. 마르코 콜라노비치 연말 S&P 500 이 전망치를 4,8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핵심 관점이다 라고 말을 하고 가격 목표는 연말이지 연중 최저가 아니라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S&P 500 예상치를 4,400, 4,600 정도 보고 있는 전문가들도 있고 올 12월을 기점으로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세론자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S&P 500 목표치를 3,9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주식 이 담당자는 올해 S&P 500이 3,600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미국 경제 지표 혼조세를 보였어요. 실업은 줄었어요. 그런데 주택시장이 점점 냉각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7월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20%가 떨어지고 전월 대비도 6%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481만 건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 486만 건이었거든요. 이것을 좀 하회하고 6개월 연속 지금 주택 매매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8월에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제조업 활동지수는 6.2 아주 좋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수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를 기록하면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올해 들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이 활동지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근래 들어서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미국 내 일주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5만 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26만 명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고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용은 지표가 아주 좋게 나오고 있어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날수록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뜻 아닙니까? 시장 예상치가 26만 명이었는데 25만 명으로 나왔어요. 전주 조정치 25만 2천 건에서 2천 건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 회복 국면에서 이렇게 강력한 노동시장이 경기가 건재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이 청구 건수가 3주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유가를 보면 원유 재고 감소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2.71달러 올랐습니다. 그래서 90달러 아래였거든요. 그죠? 며칠 동안 배럴당 지금 90.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요즘에 이 주요 이슈가 되고 있죠. 금리 인상. 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뭐 은행에 많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이자율이 상승을 하니까 이자율이 근데 또 상승을 하면 기업의 이 대출금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어느 기업이나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은행에 대출을 안 받은 기업이 없어요. 또 일반 사람들도 보면 부동산이 있으면 정말 대출 이자 중에 가장 싼 게 부동산 대출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가 가장 싸니까 그걸 가지고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 곳에 다 누구든지 활용을 하게 되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연 3% 이자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 이자 받은 거 가지고 연 10%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 7% 수익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대출금이 비싼 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조건으로 좋은 회사일수록 대기업일수록 대출금 조건이 좋죠. 그거 가지고 3% 5% 이자를 낸다 그러면 그걸로 10% 15%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기업의 대출금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금리 상승은 주식시장에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는 그렇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